그날 나는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산길은 이미 길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빠졌다. 바람은 방향을 잃은 채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시선이었다. 마치 내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 눈빛이 너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의 몸은 얼어 있었지만 죽은 사람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살아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거의 없었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그 순간 아이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고 몸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럽게 내 품으로 들어왔다. 마치 이 상황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이상하게 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눈빛이 달랐다. 말이 줄어들었다. 왜 그 아이를 데려왔는가? 산에서 나온 것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딘가 오래된 두려움처럼 들렸다. 나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는 단순히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움직임도 거의 없었다. 밥도 먹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방 한쪽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산 쪽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적응 문제라고 생각했다. 낯선 환경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그 시선은 적응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그날 밤 처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잠들어 있었다. 깊은 잠은 아니었지만 분명 쉬고 있었다. 그런데 공기가 달라졌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아이 방을 봤다. 아이가 없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바람도 없었다. 그런데 아이는 사라져 있었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문도 열리지 않았고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사람이 사라질 수 있는가?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돌아와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변화가 있었다.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조금 더 깊어졌고 조금 더 멀어져 있었다. 마치 다른 세계를 보고 돌아온 사람처럼. 나는 물었다. 어디 있었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해가 지면 아이는 창가로 갔다. 그리고 항상 같은 시간, 아이는 사라졌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이건 규칙이었다. 나는 점점 잠을 자지 않게 되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지켜봤다. 아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천천히 일어났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이는 사라졌다. 소리도 없었다. 흔적도 없었다. 그저 공간이 비어버린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단순한 아이도 아니었다.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규칙이 있었다. 아이는 매일 밤 사라졌다. 정확히 같은 시간, 정확히 같은 방식, 그리고 다음 날 돌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에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시간, 행동, 표정, 움직임. 하지만 기록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졌다. 차이가 없었다.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하루는 나는 아이에게 일부러 말을 걸었다. 오늘은 어디 가지 말자. 아이는 나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설득도 거절도 없었다. 그저 앞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도 그대로였다. 아이는 창가로 갔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 사라졌다. 나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감각이 생겼다. 이건 막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관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다. 아이가 돌아왔을 때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보다 더 멀어지고 있었다. 마치 점점 이곳이 아닌 곳에 더 오래 머무는 사람처럼.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일부러 불을 끄지 않았다. 아이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아이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조금 달랐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나를 보았다. 처음으로 직접 나를 본 순간이었다. 그 시선은 이상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다. 기억이 아닌 관찰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아이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었다. 아이는 일어났다. 문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확실히 보고 있었다. 손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도 끊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는 사라졌다. 이번에도 소리 없이. 그날 이후 나는 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해할수록 더 멀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산에서 내려온 것은 원래 돌아간다. 데려온 것 자체가 잘못이다. 나는 처음으로 외부 시선을 의식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그 아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이가 먼저 말을 했다. 짧은 한마디였다. 왜 나를 데려왔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 아이는 점점 말을 줄였다. 표정도 줄었다. 그리고 사라지는 시간은 정확해졌지만 돌아오는 모습은 점점 흐려졌다. 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따라가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이의 뒤를 따라갔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그 반복 속에 갇혀 있었다. 아이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이 되자 일어났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려 했다. 아이는 문으로 가지 않았다. 이번에는 창 쪽으로 갔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다. 뒤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나를 알고 있었다. 아이는 창문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창문이 열렸다. 아무 소리도 없이, 바람도 없이. 나는 그 순간 따라갔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 생각보다 빨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리가 없었다. 내 발소리도 숨소리도 거의 사라진 느낌이었다. 밖은 더 이상 현실 같지 않았다. 마을의 불빛은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달라졌다. 아이는 계속 걷고 있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다. 하지만 이상했다. 거리가 줄어들지 않았다.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았다. 산길은 점점 익숙하지 않은 형태로 바뀌었다. 원래 있던 길이 아니었다. 나는 확신했다. 이 길은 원래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다. 멀리서 보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멈췄다. 그 순간 한 노인이 말했다. 돌아왔구나. 나는 숨이 멈췄다. 그 말은 이상했다. 버려진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말했다. 이번에는 오래 있었구나. 밖의 세계는 어땠느냐? 아이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이미 들켰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감각이 먼저 왔다. 이건 두려움이라기보다 본능에 가까웠다. 아이와 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다. 단순한 가족도 아니고 납치된 아이도 아니었다. 노인은 아이에게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오래 있었구나. 아이의 반응은 없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움직였다. 그 사람은 천천히 아이의 옷끝을 정리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인간 사회가 아니었다. 그때 아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를 향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내 뒤에서 소리가 사라졌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였다. 그 다음은 나뭇잎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심장 소리까지 흐려졌다. 나는 움직였다. 뒤로 물러났다. 노인이 말했다. 들어온 자는 돌아가야 한다. 아이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생동감이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가 매일 밤 사라지는 이유는 이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왜? 그 질문이 머리를 찔렀다. 그때 한 아이가 지나가면서 나를 봤다. 그리고 그 순간 노인이 다시 말했다. 그 아이를 데려간 자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노인의 시선이 처음으로 변했다. 데려간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군. 그 순간 아이가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처음으로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노인이 말했다. 이제는 관찰 대상이다. 그 말이 끝나자 아이가 다시 돌아섰다. 그리고 걸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노인의 말 이후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저기가 없었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아이는 다시 움직였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상관없는 존재처럼. 노인이 다시 말했다. 이제 너의 위치가 정해진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숨이 이상하게 끊겼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 순간 아이가 말했다. 처음이었다. 짧았다. 돌아가야 해요. 나는 물었다. 어디로?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움직였다. 노인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너는 오래 봤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나는 뒤로 물러나려 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가 다시 말했다.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 기억이 섞이기 시작했다. 내가 아이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너무 오래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이 관계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노인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이제 마지막 단계다. 나는 도망치려 했다. 그때 아이가 손을 아주 천천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끝내야 해요. 그 말과 동시에 내가 서 있던 위치가 바뀌었다. 나는 주변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것은 산이 아니었다. 마을도 아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이 한 번에 밀려왔다. 처음 아이를 만났던 순간, 눈 속에서의 침묵, 움직이지 않던 시선,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떠올랐다. 나는 손을 들어보았다. 하지만 내 손이 내 손 같지 않았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목소리였다. 이제 이해했겠지.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너는 밖에 있었던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나타났다. 처음과 같은 모습이었다. 눈 속에서 처음 봤던 그대로. 아이는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나는 물었다. 무슨 뜻이냐? 아이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처음 만난 순간, 아이를 안던 감각, 산을 내려오던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것이 동시에 겹쳤다.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연결은 끊어진 적이 없다. 나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아이는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데려간 적이 없어요. 아이는 계속 말했다. 당신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아이를 처음 만난 날, 그날이 첫날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미 수백 번 반복된 장면일 수도 있었다. 노인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이제 선택이 아니라 확인이다. 나는 물었다. 무엇을? 아이는 대답했다. 계속할지. 그 말과 동시에 모든 장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눈 속, 산길, 마을, 밤, 창가, 사라짐, 귀환,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쳤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다음 반복 직전 상태였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도 데려가실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았다.